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조영우입니다. 2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출발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한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솔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조한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주말 동안에 이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21일 예산군 대술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2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네. 한 차례 꺼졌다가 밤사이 강풍을 타고 불씨가 되살아나서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주말 사이 서산과 예산 등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함양과 울산,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2월 중 10건 이상의 산불이 하루 사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경남 함양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심상치가 좀 않아요. 네. 지금 대응 2단계까지 이제 발령이 됐고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렸는데 좀 산불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손꼽히게 많은 홍성 지역은 요즘 농장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과 소독 작업이 한창이라고 네. 하는데요. 지난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했던 만큼 인근 마을까지로 소독 범위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달 들어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보령과 당진, 홍성까지 3곳입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감염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해외 유입의 경우에는 비교적 통제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발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특히 잠복기가 긴 편인데요. 최대 19일에 달해서 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돼지농장 5,300곳을 대상으로 폐사체와 운반 차량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또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을 삼가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서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경찰이 당시 재난 관련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난 대응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에 서산에 네.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네. 시간당 115mm가 내렸는데요. 이 극한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8대가 순식간에 고립됐습니다. 청지천이라는 하천 인근의 네. 도로였는데 평소에 자주 비 올 때마다 그렇게 넘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또 다른 80대 운전자는 탈출 도중 급료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유족들은 당시 도로 통제와 같은 안전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를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산시장 등을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서산시장과 부시장 등 서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해당 기관의 선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침수도로의 한쪽 구간만 통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반대쪽 진입로가 온전히 차단되지 않았던 점과 또 전날 오후 5시쯤에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은 이미 기피 현상이 심한 재난대응부서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이번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번 주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매뉴얼을 뛰어넘는 극한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이 기후변화로 극한 재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제거하면서 취임 1년 반 만에 물러나게 됐네요. 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영석 전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부터 정말 논란이 끊이지가 네, 않았는데요. 그랬죠. 결국 임기 3년의 절반만 채운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전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80일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온 독립지사 후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은 법적으로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전까지 관장직 유지를 위한 효력 정지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 측은 즉각적인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당분간 비상임이사 체제로 대행 체제로 운영될 네. 예정인데요. 김 전 관장의 소송 예고로 이 3.1절을 앞두고 또다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네요. 네, 충남에서 최근 2주 사이 3명이나 나무를 베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설 연휴 땔감을 구하려 나무를 베던 80대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등 당진과 청양 등 지역 곳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제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이 나무 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네. 이 생각처럼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밑동을 자르자 처음엔 앞으로 쓰러지는가 싶더니 바로 옆 나무에 걸리기도 했고 또 예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쓰러질 곳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인명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 화목 보일러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넘어질 방향을 정한 뒤 미리 대피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지름의 3분의 1 이하로 비스듬한 절단면을 만들어야 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나무를 자를 때는 원래 나무의 높이보다 2배 정도 더 멀리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하고요. 여기에 경사면에 있을 경우에는 나무가 더 멀리 넘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네. 농어촌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목보일러와 난로는 10만 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허가 없이 진행되는 개인의 벌목을 막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한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안을 편성해 시공 중인 일반 건축 공사장과 조립식 철골 구조 공법 건축물 등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여부를 비롯해 기초지반, 절토부, 사면의 변형 발생 여부, 가설 시설물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관리 상태 등 해빙기 취약 요소 전반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충남 온돌봄 사업을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기존 충남형 늘봄 학교를 토대로 새롭게 출범하는 충남 온돌봄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1, 2학년뿐 아니라 올해는 3학년에게도 연간 50만 원 범위에서 유상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대전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제는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 정치의 시간으로 들어섰는데요.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법사위 판단이 남아있고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과 권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건입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이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내일부터죠. 24일 국회 본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이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 판단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통과 네. 가능성이 좀 많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오늘 법사위 통과 그냥 심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진통이 있을지 전망 한번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행정통합 3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본회의 상정하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필리버스터가 네.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러한 시간표상 26일 날 네. 최종 통과를 좀 목표로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 통과 전망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법사위는 제동을 걸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보기보다는 네. 정치적 책임을 좀 최소화하는 절차적 통과에 가깝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논란은 크지만 이런 어떤 정치적 흐름을 되돌릴 만한 그런 강한 제동은 좀 어렵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지적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형식적인 심사 후에 통과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2월 통과가 목표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이제 밝히셨거든요. 민주당에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뭐 이달 안에 뭐 통과될 가능성 많다 이렇게 전망이 있는데 네. 이 일각에서는 유연 소지 있다. 재정 추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연성이나 이제 재정 추계가 부족한 부분은 좀 저는 정치적 공방을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전 충남만 이번에 그 통합 3법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구 대구, 경북 그리고 예. 이제 광주, 전남. 전남까지도 같이 법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 유독 우리만 대전 충남만 이 부분을 좀 딴지를 거느냐 네. 이런 어떤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멈출 좀 실질적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은 통합 추진이라는 큰 흐름에 좀 올라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정도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제동이 걸린다. 이거는 좀 판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오늘 오전에 이제 법사위가 이제 열리는데 이 법사위에서 만약에 수정 요구가 좀 나온다. 뭐 이후 국면은 좀 어떻게 좀 전개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글쎄요, 가정이죠. 네. 수정 요구 시. 네. 수정 요구가 만약에 정말 나오면 뭐 통합 논의는 사실상 네. 속도전은 끝이다. 그럼 뭐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간표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일정 조정도 해야 되고 재협약도 해야 되고 뭐 이것은 뭐 정치통과 정치권에서 말했던 정치통과는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점 회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에서 수정 요구가 나온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이걸 두고 뭐 더더욱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진영 대립의 진영 대립 심화에 어떤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사실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진짜 관문은 중앙부처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과 이 어떤 권한의 이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뭐 기재부는 일단 돈이겠죠. 그렇죠. 예, 막대한 지금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5조 원씩, 네, 4년간 20조. 예, 세계 지역이면 60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이제 국가재정 부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세제 개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재부의 몫이고 네. 또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어떤 재정 부담을
충당해야 되는 것도 역시 기재부고.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통합의 명분 이런 것보다도 주무부처로서 돈이 얼마나 더 나가느냐, 네.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민이 많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이 이제 권한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한은 이제 행안부 소관이 되겠는데 행안부는 조직 인사, 권한 조정 이거 해야 됩니다. 결국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그런 권력들 힘을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뭐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습니다만 네. 중앙부처가 권력을 나누는 일은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속마음에는 아마 정치권은 밀어붙이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낄 네. 부처가 또 행안부가 아닌가. 네.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것 큰 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행령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행령 단계에서 이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좀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앞서 이제 기재부 행안부의 이제 속마음이나 입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법은 이제 국회가 만들죠. 네. 그러나 실제 통합의 속도라든가 추진은 이제 중앙부처가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행령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정치권이 속도전을 택하더라도 중앙부처는 지금 형시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그 타 지역의 형평성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들어서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5국 3특이라는 전체적인 추진 로드에 맞춰서 이 부분이 추진되기 때문에 네. 결국 대통령의 추진 의지 이 부분이 이제 중앙부처를 결국 그립감을 가지고 추진하게 네. 될 것이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이 행정통합 특별법 보면 특례 조항이 200개가 넘습니다. 한 300개 가까이 이제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모두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재정, 인사, 조직, 권한 이 어느 부분에서 좀 가장 큰 마찰이나 쟁점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통합법 올라간다 보니까 뭐 뒤에 문구들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명시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중앙부처의 고민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 특례 아니겠습니까? 예,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넘어오면 검토할 텐데요. 좀 강력 반발이 좀 예상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직이나 인사특례 역시 행안부의 구조적 거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규제특례인데 타 지자체 형평성 방발 뒤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네. 인근에 있는 충북. 네. 예, 지금 뭐 우리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독자적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한 소용은 불가하고 200개 뭐 다 특례를 담는 건 불가하지만 네. 대폭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좀 균형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령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청사 위치를 어디로 정할지 예산 배분을 그러면 대전하고 충남이 그동안에는 각자 별도의 어떤 자치단체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뭐 쟁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본회의까지 가서 2월 처리를 하는 게 좀 급하지 않냐. 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책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빠르다라는데 저도 뭐 100%좀 네. 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말씀하신 청사 위치라든가 네. 또 조직 재정 배분 같은 근본적인 사안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건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저는 정치의 속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6.3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까지 진행됐던 균형 발전이라든가 통합 이야기가 뭐 오래전부터 됐지만 다 지금 물거품이 됐는데 이번을 좀 골든타임으로 보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추진 의지가 결합이 되면서 좀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흐름은 정책적 완성도보다는 네. 정치 일정이 책임을 정치 일정이 정책을 끌고 간다 이런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오늘로 딱 지방선거가 100일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주민 투표 요구 특히 대전시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많이 이걸 거론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주민투표 이슈가 재점화되면 지방선거 구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후보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선언급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주민투표 요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합에 대한 것은 정책인데 지금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투표 요구라는 게 진정성 있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새 결집이라든가 본인들의 명분 쌓기라든가 네. 이런 부분으로 좀 흘러갈 일종의 정쟁의 도구화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하겠죠. 네. 오늘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전 충남 미래말살 네. 국민의힘 규탄대를 한 1,000여 명 모여서 지금 국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를 수천 명을 또 네. 같이 함께해서 그 상경투쟁을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내년 올 지방선거를 네. 겨냥한 그런 모든 부분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통합의 의미를 두고 서로 좀 상생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갈등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만약에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 성과론이 이제 힘을 받겠죠. 네. 네. 반대로 지연되거나 무산이 된다면 이 정치권 전반의 어떤 책임 공방이 일 텐데 어느 쪽이 좀 더 큰 정치적 파장이 좀 나올까요? 정치적 파장은 아마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 네, 저는 그러겠죠.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통합 논의의 정치적 위험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저는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과는 이제 업적 홍보에 그치지만 책임은 결국 패자 찾기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안 없는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대전 충남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그렇죠. 지역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무산됐다? 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 비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졸속이다, 발목 잡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과론, 책임론 두 가지 중에 결국은 책임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부담이 이제 있으면 아무래도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세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우세하게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세 지역이 함께 통합 3법으로 이렇게 행정통합 3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지역만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두 지역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네. 저희는 지금 결사 반대하는 측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다른 지역에 밀리는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이라든가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한 지금 지역 내 반발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반발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민주당이 그래서 우리는 대전 충남만 못합니다. 이 뺄 수 있는 또 명분도 약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이제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뭐 자리 잡는다. 이건 뭐 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 이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보군도 관심이겠고요. 뭐 네. 정책적인 면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충청 지역의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은 인물보다는 네. 바람과 구도가 큰 그 당락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선거 이 슈퍼 이슈가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주제가 될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통합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피해자로 규정하는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와 불안이 지금 첨예하게 네.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통합 프레임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직 단체장 외에는 뭐 뚜렷한 후보군이 안 보여요.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고 후보군이 많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 후보군 선정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까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쯤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내란 심판에 대한 연장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구도가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 단체장 중심으로 후보군이 짜여져 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합종 연행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난립할 때는 더군다나 이제 통합이라는 시기가 되면 충청권의 충남 후보와 대전 후보에 대한 합종 연행 네. 그리고 소지역주의라는 부분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계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최종 후보가 네.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다 보면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 아무래도 3월 5일이 공직자 사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슈퍼위크가 지난 다음 주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후보군에 좀 재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 단국대 교수였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주말과 달리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 파주 영하 7.1도, 서울 영하 0.7도, 대전 영하 2.5도, 대구는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9도,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북 내륙,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는데요.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충남은 한때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